한 주간의 뜨거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항상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는 분이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굶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주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었는데요. 장관들 청문회도 있었고요. 또 예. 특히 강남 쪽, 잠실 쪽 보면 잠실주공 5단지가 또 반려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시아 선수촌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됐었고, 또 마이스 개발을 또 한다라는 예. 심의 통과됐다라는 뉴스도 나와서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이게 개발이 그러게요. 되는 걸까? 오히려 시장 안정을 위해서 묶는 걸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면서도 기대감을 가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오랜 기간 표류해왔던 잠실 마이스 사업에 불씨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사업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파구 잠실 마이스 사업이 정상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시 의회 소속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관심사회의를 열고 잠실 마이스 관련 사업 추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처음 사업 개념이 대두된 이후 지난해 KDI의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됐지만 사업 추진 기대감에 인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 사업이 다음 달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예, 일단 뉴스의 요점은 마이스 산업이 추진이 된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 마이스 사업이 뭐고 또 이번 사업 추진안 통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마이스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2016년도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께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스포츠, 네. 컨벤션, 호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잠실 운동장 부지 있죠. 예. 그 부지에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건데 쉽게 이해를 하면 코엑스 시즌 2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엑스나 일산에는 코엑스보다 킨텍스? 더 크거든요. 그 그렇죠. 정도? 예. 코엑스 한 3배 정도 규모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수건 사업이죠. 강남 우리 80년대에 예를 들면 강남이 코엑스 개발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잠실일 때도 강남 상구에 속하지만 그래도 서초구나 강남구보다는 약간 한 단계 좀 아래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잠실 쪽에서는 이 시즌 2 코엑스 시즌 2 마이스 개발을 통해서 서초구 강남구와 어깨를 동등하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한편에서는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추진되다가 집값이 덜썩이면서 너무 네.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좀 사업이 잠정 보류가 됐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삼성동의 현대 GBC 글로벌 센터 개발 호재도 있고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또 바로 탄천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이것까지 개발하게 되면 강남이 너무 덜썩덜썩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왜 지금 시점에 이게 이렇게 개발이 될까? 굉장히 시장에서는 좀 의아해하면서도 기대 반, 우려 반 시각입니다. 네. 네, 오세훈 시장 취임을 계기로 서울시의 초대형 개발 사업이 꿈틀대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잠실 마이스 조성 사업 말고도 아까 말씀해주신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사업도 있는데요. 이렇게 강남권의 초대형 개발 사업들이 시동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원래 계획이 있었고요. 그렇죠. 사실 너무 강남에만 집중되는 게 제 입장에서도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 예. 사실 균형 개발 차원에서는 강북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있지만 강남에 원래 계획됐던 부분이고 또 집값 자극 우려도 있는데 다소 의아한 건 서울시 의회가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을 완화시켜서 이게 민간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게 다소 좀 이례적이거든요.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마이스 개발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이에요. 하겠다라는 핵심 사업인데 집값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다가 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의회 입장에서는 전임 민주당 시장에서 추진하던 핵심 사업이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추진해서 나쁠 건 없고요. 어차피 오세훈 시장이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 협조적으로 나와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잠실일 때 집값 자극을 어떻게 이게
막을 수 있을까? 지금 벌써부터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개발 호재, 작은 개발 호재 하나만 있어도 덜썩덜썩 되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이게 뭐 마을 주민센터 하나 뭐 생긴다고 해서 뭐 개발 호재라고 막 들썩이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초대형 코엑스 시즌2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집값 자극이 될 수도 밖에 없고 지금 또 굉장히 집값이 높은 상태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늘 무서울 줄 모르고 치솟을까 사실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마이스 조성 사업도 이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이 스톱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뭐 마이스 산업이나 뭐 GBC 산업이나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나 이런 초대형 개발 사업이 되면은 또 강남권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니면 뭐 전체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영향 미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투자를 할까? 결국에는 시세 차익, 자본 이득이거든요. 집값이 얼마나 올라줄까?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인데 우리 미래 가치의 기본이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면 30억, 40억이라도 50억이 가면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예. 세금이 내도 양도세가 아무리 중과세가 돼도 10억 원이 차익이 나면 뭐 7억 원을 내도 3억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 요인인데 이 기대감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시장 자극은 저는 피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요.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서 뭐 투기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토지거래 허가만으로 막기에는 굉장히 좀 역부족일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도 집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개발되고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데 지금 안 팔면 어떻겠느냐.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나는 가지고 가겠다. 매물 잠김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 어차피 다주택을 가지게 되면 양도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주택을 뭐 두 채 있는 걸 정리하고 차라리 똘똘한 한 채를 가자는 심리가 더 확산될 수가 있어서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에 비해 상승폭은 소폭 줄었으나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재건축 단지 위주의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상계동 중저가 아파트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한 노원구가 4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0.5% 상승했으며 송파와 서초 역시 0.44%와 0.42%의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비정상적 거래 등 재건축 재개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공언한 상황.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나아가서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서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4월 전국의 전세 가격 역시 급등 피로감과 계절적 비수기 등이 겹쳐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준규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4월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런 흐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뭐 소폭 하락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통계의 소폭 하락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뭐 반평균이 80점이라고 해서 내 점수가 80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올랐느냐가 굉장히 이슈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개발 호재가 많고 기대감이 큰 강남 3구 여전히 높고요. 가장 좀 이례적인 게 노원구거든요. 노원구 예. 상계동이 오히려 강남보다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또 정책의 부작용 풍선 효과인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다 묶었습니다. 강남 일대 다 묶었는데 노원구 상계동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 호재 또 재건축 기대 완화 예. 뭐 여러 기대감이 다 골고루 다 큰데 하필이면 상계동이 빠지다 보니까 이거는 강남은 상계동은 집값은 강남 대비 또 높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데 풍선 효과까지 생기다 보니까 상계동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러면 강남이라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 뉴스 보시다시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모두 높은 예.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이렇게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예. 아니 나는 사고 싶고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고 기대감이 있는데 사지 마라.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현장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하고 한다는데 현장 모니터링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지금 4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예. 집값이 잡혔냐 그러면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요. 그냥 모니터링 정도만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투기 세력들이 뭐 여러 차례를 가진 투기 세력들이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싶은 분들, 뭐 한 채, 두 채 파신 분들이 한 채씩 거래하는,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사고 있거든요.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볼 거냐 그러면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투기냐 아니냐, 투기냐 투자냐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모니터링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서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계속 기대감을 더 주고 있잖아요. 마이스 개발을 한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다, 또 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한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고 정부도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공공 재개발도 결국에는 개발이거든요. 또 하나의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 이런 큰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모니터링만으로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역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까 마이스 산업 짚어봤지만은 지금도 송파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오세훈 시장이 당선만 되면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이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에 다시 한번 발목을 잡힌 상태입니다. 네네. 자, 오 시장이 내걸었던 공약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을 과열시키겠다는 시그널을 준 건 아니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공급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국토부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방식이 다른 게 정부는 공공 주도로 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를 풀어서 민간 위주로 가겠다는 건데 여기서 관건이 민간 규제를 풀게 되면 당연히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시장 자극이 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잠실주공 5단지는 너무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고요. 상징성이 너무나 커요. 잠실주공 5단지가 속도를 내버리고 투기 수요가 한번 덜썩이게 되면 이 파급 효과가 천장 효과라고 해서 잠실주공 5단지가 덜썩이게 되면 다른 단지들도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압구정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게 압구정은 이제 안전진단 또 통과 제대로 못한 가장 초기 단계고요. 잠실주공 5단지는 우리 산에서 비유하자면 다른 단지들은 산 출입구도 못 갔는데 잠실주공 5단지는 이미 산 중턱을 넘어서 이제 네. 고지가 눈앞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조금만 풀어주게 되면 바로 이제 고지를 찍을 수밖에 없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약간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갓 네네.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한 달이란 기간에 이 부동산 시장을 변화를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진폭이 여전히 큰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은 그동안 해주셨던 대로 그대로 유지해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한 달이 한 3개월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열심히 노력도 했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서울시 의회라든지 국회라든지 국토부와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할 수 있는 그냥 식물 시장이 될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용도 전환을 통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어서 뭐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좋은 시그널을 주셨어요. 투기는 억제하겠다. 나는 예.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약간 좀 역부족은 있어요. 여전히 기대감이 있고 개발 호재들이 빵빵 터지고 있고 서울시 의회도 마이스 개발을 통과했듯이 여러 가지 개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저금리 유동성이거든요. 이 저금리 유동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예.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될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아시아선수촌, 지구단위교회, 또 예. 삼계동이라든지 목동, 압구정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세훈 시장 취임 한 달, 이 서울 부동산 시장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 이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